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아, 또 다른 이 변화를 겪게 됩니다. 2020년 4월 13일에 실시된 제21대 총선부터 또다시 새롭게 마련된 선거제도가 도입이 됐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아, 2019년 12월 2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이런 되게 굉장히 소수 정당이었습니다. 의회 내 그렇게 많은 의석이 있지 않은 군소 정당들이었어요. 이 여당과 이런 군소 정당들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준연동형 혼합선거제가 도입이 돼요. 이때 제1야당이었었던 자유한국당은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나머지 군소정당과 힘을 합쳐서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시켰다라는 거죠.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선거제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존의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선 합의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요번 선거제도는 당시 제일 야당이었었던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극렬하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군소정당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통과를 시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사실 많은 이제 후폭풍들이 좀 일어났었습니다. 선거 결과 자체에 대해서 특히 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뭐 불공정하다, 문제가 있다, 부정선거였다, 막 이러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아무튼 새롭게 이제 이러한 선거제도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고, 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아무튼 뭐 그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그다음 비례대표 의원 47명, 이제 이렇게 이제 선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 1인 2표 그 병립형 혼합선거제도와 마찬가지로 유권자는 요 방식에서도 1인 2표를 행사를 하게 돼요. 한 표는 지역구 후보에게, 또 다른 한 표는 정당한테 투표를 한다라는 점에서 이전 선거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투표소에 들어가서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투표를 하니까. 다만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별로 배분하는 방식이 그 이전엔 병립형이었죠. 그죠? 근데 요번에는 총 47명 중 30명은 연동률 50%를 적용을 하고 나머지 17명은 병립형 방식으로 배분을 한다라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연동형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준연동형 제도, 30명한테만 그러니까 연동형의 50%, 연동률의 50%를 적용을 한다라고 해서 준연동형 이 제도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었냐면 요번 21대 총선에서만 이렇게 준연동형으로 하고 별다른 저기가 없으면 그 다음 선거 제22대 총선부터는 완전한 연동형으로 간다라는 규정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준연동형 제도에 대해서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좀 사실 굉장히 높은 그런 제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30명의 어떤 50% 연동률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온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근거 별로 없습니다. 밀고 당기기 협상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당이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선거 제도를 개혁할 그 유인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선거 제도에서 충분히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정당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이런 조그만 군소정당은 선거제도를 바꾸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선거제도 하에선 이 군소정당들이 더 많은 의석을 가지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립형이 아니라 연동형으로 가게 된다라면 이 군소정당들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스스로들은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둘이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여당은 선거 제도를 바꿀 유인이 그렇게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협상을 하게 됐느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다른 정책적 의제가 있었는데 그러한 정책적 의제는 군소 정당의 도움이 필요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이 서로 타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선거제도 너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게. 그러니까 검찰개혁,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도와줘야 돼. 라는 식의 정치적 타협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선거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됐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선거제도가 바뀌게 되는 과정에서 뭐 어떤 명확한 선거제도의 원칙 이런 것들보다는 아무튼 바꿔야 된다라는 그 상황에서 그 요만한 수치 가지고도 이제 서로 그 막 조종하고 싸우고 뭐 하는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30명 한해서 50% 연동률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단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뭐 어떤 그 기존의 이 1인 2표 병립제라는 것과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건데, 자, 일단 이거는 아까 이제 나왔었던 그 표하고 비슷해요. A, B, C 세 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이건 뭐 가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A, B, C 세 개의 정당이 있어요. 일단 국회의원 의석이 총 100석입니다. 그중에 지역구 의석 60석, 그다음 비례대표 의석 40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거를 통해서 각각의 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확보가 됩니다. 1인 2표제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정당 투표를 한 그 득표율, 이 득표율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정당은 0.2, 즉 20% 득표율, B정당 30%, C정당 50% 득표를 얻게 됩니다. 지역구 당선인은 10석, 10석, 40석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확보한 의석, 정당 득표율로 연동형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20석, 30석, 50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완벽한 연동형으로 간다라고 하면 요게 의석수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정당 같은 경우 총 20석을 얻어야 되는데 지역구 당선인이 10명이 되니까 비례대표 의석을 10석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완벽한 연동제입니다. C정당 같은 경우는 확보한 의석이 50석인데 지역구 당선인이 40석, 40명이 됐으니까 비례대표에서 10석을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이 50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1차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차로 전체 여기 비례대표 의석 지금 이제 나온 게 있죠. A정당은 10석을 가져가야 되고 B정당 20석, C정당은 10석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 있는데 요것의 50%를 일단 자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반을 나누게 되면 10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 다음 10석, 5석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머지 20석. 그래서 합이 20석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몇 석이 남아 있어요? 비례대표에. 전체 비례대표 의석이 40석이니까 20석이 더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20석은 병립형 방식으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병립형은 어떻게 돼요? 정당 득표율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20석에. 그 20석에 정당 득표율 A정당 0.2 이것을 곱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4석이 나오는 거죠. B정당은 6석, C정당은 10석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합하게 되는 거죠. 요거와 요거를 합하게 되면 9석, B정당은 16석, C정당은 15석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완벽한 연동형으로 했을 때 비례대표 의석이 10석이었는데 A정당은 준연동형으로 바꾸게 되면 9석으로 줄어드네요. 그죠? 비례대표 의석 B정당은 20석이었는데 준연동형 방식으로 하게 되면 16석, 16석, 4석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C정당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오히려 5석이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요게 기본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의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실제 상황에 조금 더 가깝게 시뮬레이션을 좀 해본다라면 이런 형태가 돼요. 굉장히 복잡하죠? 요거는 그 정당별 연동 배분 의석수의 합계가 그 30석에 미달하는 경우에 이제 적용되는 방식이고 30석을 이제 초과하는 경우 나오는 겁니다. 계산 방식이. 여기 각각에는 굉장히 복잡한 공식들이 들어가게 돼요. 복잡한 공식들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너무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러니까 기본 컨셉은 그런 것이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요 방식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굉장히 복잡해요. 저도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뭐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그 의석이 배분이 되는 건지 정치학자도 이것을 계산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들이 이제 걸리는데 일반인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건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실제로 이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유권자들이 알기 힘들지 않느냐? 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 선거제도의 이 변화를 그러니까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데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유권자가 굳이 이러한 제도 공식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는지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복잡한 선거제도다라는 비판들이 있어요. 근데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었냐면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을 놓고 거대 정당, 즉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 두 개의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위성정당.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하나의 정당으로 지역구 후보자 투표하고 그다음 그 정당 투표에 이제 임하는 것. 이것은 별로 유리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그다음 지역구 의석을 얼마나 차지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의석을 극대화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근데 위성 정당을 하나 만들어요. 지금 나 이제 자유한국당인데 나는 지역구 후보만을 내는 거예요. 지역구 후보만을 내고 나의 어떻게 보면 뭐 쌍둥이 형제 비슷한 새로운 정당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그 정당은 비례대표 의원만 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서로 다른 정당 이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고 유권자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이 가는 정당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제1야당은 이제 결국 미래한국당, 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그쪽에서 내고
더불어민주당, 여당은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비례대표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때요? 그러니까 군소정당들이 이 연동형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한테 더 많은 표를 확보를 하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의석을 국회 내에 차지를 하려고 하는 의도였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위성정당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들이 모든 표를 다 가져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군소정당들 엄청나게 실패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을 도모하고자 했었던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도입 취지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아마도 22대 총선에선 선거제도가 또다시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